안녕하세요. 상상개우명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자기는 타로 카드를 배우고 싶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상대방,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대요.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대충 그 언행,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인성적, 공부에 약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거요. 사주 안 보고 얼굴만 봐도 관상이라고 하죠. 뭐 대충 압니다.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 부모봉이 없는,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성은 내가 사는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죠. 받을 복. 여러분이 어떤 유능한 명리학자에게 가서 사주를 보면요, 그 사람은 사주도 보지만 가만히 그 상대방의 얼굴을 살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주에 인성이 없는데 그 관상을 봤더니 이마도 좁다. 이마는 부모복, 조상복, 윗대에서 내려오는 보살핌을 뜻하죠. 받을 복, 인성을 보는 곳입니다. 이마가. 그래서 이마가 좁으면요, 부모복, 인성복 분리해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편협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 속이 좁을 수가 있죠. 초년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성이 없어서, 받을 복이 없어서, 이마가 좁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대뼈, 관골이 있는 사람이 있죠? 칠살 기운이 있는 거죠. 편관. 그런데 그 사람이 눈빛도 살아있다. 그러면 식신도 있는 거예요. 식신재살, 카리스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광대뼈도 나와 있는데 그 곁눈질하고 비굴해 보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편관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편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일지 태지를 가지고 있다던가 식신을 쓸 수 없다던가 관살이 중중한 경우,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진 않아요. 관상도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참 재미있게도 요즘은요,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결핍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표현하는 게 소통의 시작이잖아요. 요즘은 직접 만나서 소통하기도 하지만요, SNS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려고 하죠. 자신을 알리려고, 소통하려고, 표현하려고 하는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누구나 그렇듯이 저는 늘 뭔가 목표감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한가롭게 나무 생활을 엿보고 싶을 때가, 나무 삶을 엿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뭐하고 사나, 나만 이러고 사나. 그럴 때 카톡 프사를 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바쁠 때는 나무 거 잘 안 봐요. 관심도 없죠. 제 카톡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지인이죠. 그들의 그 카톡 프사를 보면요, 그들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결핍, 염원, 소망을 사진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들의 프사를 보면 아들 사진, 딸 사진, 뭐 자기 예쁜 사진, 옷 입은 이쁜 사진, 그리고 뭐 남편 사진은 별로 올려놓은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유식한 말, 여행 간 사진 등등. 누구 보라고 올려놨을까요? 이 프사를 누군가 볼 거라는 그 대상을 설정하고 그 보는 대상을 의식하고 올린 거겠죠? 저도 그러니까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이 볼 거라고 보라고 올리는 건 아니죠. 자기 식구들 보라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정한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푸사는 그래도 공공성이 있는 건데 그 푸사에 이런 글귀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요,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잘 살 줄 아냐, 내가 오늘은 너 때문에 운다마는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어쨌든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의 관객을 정해놓고 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상심리로 자신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상처라든지 부족함,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요. 내가 가난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외제차를 탄 자신의 모습을 올릴 수도 있고요. 내가 과거에 찌질했다. 잉여로 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알고 지내던 누군가에게 나는 사랑받고 모임도 많이 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개모임 그런 거, 나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런 의미의 그 푸사를 올릴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어려운 책이나 철학적 글귀를 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매우 아카데믹한 분위기.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인성이 있는 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조차도 글로, 인생을 글로 배우는 거죠. 논리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 관계도 인간관계도 그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죠. 힘들겠죠? 또 어떤 사람은 명품을 산 쇼핑백이나 비행기 탈 때 붙여놓은 그 스티커가 주렁주렁 달린 여행 가방을 그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렇게 누리고 산다. 속보이죠. 인성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칠면조처럼 옷도 늘 바꿔 입죠. 늘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요. 이쁘다, 젊어 보인다. 뭐 명랑하고 늘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혼자 있는 그 사람의 표정은 참 의외일 경우가 많아요. 굳어있고 무표정이 보여. 시니컬하고 신경질적인 표정. 어떤 사람은 젊을 적에 자신이 잘 나갔을 때 그 사진을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 말은 지금은 그때보다 못한 거라는 뜻이고, 그리고 자기 사진을 그 꾸준히 올리는 사람이 있죠. 독사진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몇몇 사람은요, 절대 그 자기 사진 안 올려요. 그 프로필 사진 란을 아예 그냥 비워두죠. 관살이 강하거나 금수, 대운, 그런 운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겠죠? 또 이런 푸사도 여러분도 저도 가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자기 하는 직업, 명함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지만 재성이 왕창 들어온 경우, 재성에 강한 사람. 재성, 현실, 목표감, 내가 그 이루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죠. 인성이 좀 극을 당한 상황. 솔직히 말해서 프로필 사진은요, 남이 보라고 그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재성적 입장에서 내가 가진 것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현실적인 내 목표, 가지고 싶다입니다. 내가 원한다. 남들에게 좋게 보여지고 싶은 자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카톡의 프로필 사진 안에는 내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의 푸사는요, 그런 그 화합하지 못하는 그 가족의 모습, 가족의 화목함의 염원, 그런 아픔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아는 고독하고 외롭고 소통하지 못하는 외골수 같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늘 그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그 푸사, 소속되어 있는 모임, 친목, 단체 사진 이런 걸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카톡 푸사에 그 아무 사진도 안 올리는 사람,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조용히 살고 싶어, 병관, 넌 자랑할 것도 이해받고 싶지도 않아, 저 스트레스야. 이런 사람, 나를 보고 있는 눈이 많은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죠. 재생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너는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분석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할 일 없이 방구석에서 푸사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그 부러워했던 암흑기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그 푸사에 자랑질 해놓은 거, 인성적으로 뭐 나 사랑받고 있어, 재성적, 나 돈도 많고 잘 살아,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 때문에 제가 좀 더 그 인생이 더 깜깜하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자랑할 것은 사실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남의 기분을 깜깜하게 만들 만한 그런 푸사질은 안 합니다. 어찌 보면 사진이라는 것은 허상이죠. 앞뒤 인과관계를 잘라먹고 그 한순간만을 포착한 그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이라고 내 푸사에 올리면 누군가가 그걸 가지지 못한 누군가가 결핍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철들었죠. 그런데 저도 한때는 행복하고 따뜻한 자랑질 인생사진 많이 올렸었네요. 남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제가 행복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제 상처나 갈망, 아픔 그런 걸 치유하는데 좀 급급했던 그런 때였어요. 남을 돌아볼 수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내 자존감을 남편이나 자식, 지인, 친구에게서 구하고자 했었던, 그러나 얻지 못해서 슬펐던 시절이었답니다. 사실 사진이라는 것은 1차원적이고 순간적인 것. 그런데 삶은 3차원적인 거잖아요. 사진은 그 찰나를 담은 것일 뿐 가짜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그 행복함이 일상인데 행복한 일상을 그 카톡 푸사에 올리겠습니까?
당연한 건 푸사에 안 올려요. 바라고 염원하는 것을 올린답니다. 내가 온전히 가지지 못할 것 같은 거. 50 넘은 여성분들이 남편 사진을 푸사에 올리는 거 보셨나요? 더 이상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어서 남편 사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남편 사진을 올렸으면 그 재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주위에 어떤 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 사진만 계속 올려요. 어디 놀러 간 사진, 독사진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독특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얘기. 제가 진짜 어떻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제 지인이 잘 나가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 카톡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푸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카톡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너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 푸사는 굉장히 환하게 호탕하게 웃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의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의 그 푸사는 뭔가요? 저는 구피라는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의 카톡 푸사가 자연 풍경이나 꽃이나 날씨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이런 분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 잘 사신 분들, 살아보니 인생의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힘이 생긴 사람들이죠. 인성으로. 자기 자신이 그리 특별하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고 내세울 것도 그리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겸손한 사람이다. 세상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거를 체득하신 분입니다. 인생이라는 자연 환경에 순응하는 모습, 뭘 좀 아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운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50이 넘어서도 60이 다 되어서도 자기 사진을 자주 바꿔서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재밌는 사람, 재밌게 사는 사람, 나쁘진 않겠지만 좀 연구 대상이겠죠? 오늘의 결론은 카톡의 푸사는 현실과 반대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이다. 현실은 그 반대니까 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한 프로필 사진에 속지 말자. 거기에 내 인생을 깜깜하게 만들지 말자. 혹시 제 영상을 맞냐 안 맞냐 재극인하면서 보시는 건 아니죠? 사람의 인생이나 심리도 1차원적인 평면적인 게 아니고 입체적인 거죠. 3차원적으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푸사를 자주 바꾸는 사람은요.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일 수 있고요. 감정이 심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변덕,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는 사람일 수 있다. 또 1년 내내 혹은 몇 년 동안 자신의 푸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남 신경 안 쓰거나 자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 조우가 잘 돼 있는 사람, 뭘 그렇게 남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사람, 남에게 왜곡되고 조작된 자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치유 목적을 위한 사진을 올리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은 재미있는 관상 이야기, 카톡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